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지리 첫 번째 거꾸로 수업입니다. 한국지리에서도 한국만 배우는 것 같지만 전체 세계와 연관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이라서 이 두 가지 정도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나라별로 기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인데 이런 것을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새벽에 일어나서 경기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선수들이 새벽에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시간 차이가 나라별로 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나라에서는 낮에 혹은 밤에 경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새벽에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시차 적응 훈련을 위해서 일찍 가가지고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표현 방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영화 보는 위치가 어딘지 표에 나와 있죠. 어떻게 보죠? 뭐 예를 들자면 A열 3번, 뭐 F열 10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A랑 알파벳이랑 숫자가 뭘 의미하죠? 가로, 세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내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지리 파트에서도 나라별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평소에도 우리가 위치를 알리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리적 위치인데요. 말 그대로 숫자로 표현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로 표현되는 위치인데요. 봅시다. 위도는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가로로 그어진 선을 위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도는 세로로 그어진 선을 경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기억하려면 가위, 가로 위도, 가위 있죠? 가위로 기억하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경도는 세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위도는 어디가 기준이 되냐? 이 영도선, 이 여기가 바로 적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적도를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로 있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north, 북쪽이란 뜻이죠. 그래서 북쪽 위도, 북이 몇 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남쪽 위도면은 0도보다 아래에 있어. 그러면은 south, 그래서 남쪽 위도, 남이 몇 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 남북이 38선의 경계로 그어져 있다 할 때도 이 38이 바로 이 38도 위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위도고요. 경도는 세로선이라고 했죠. 어디가 기준이냐? 영국을 지나는 여기 이 선이 이 경도 영도선이고요. 지구가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이 36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도부터 딱 절반인 180도까지 동쪽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동쪽, 이스트, 그래서 E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 이 0도에서 서쪽은 웨스트 해서 서경이라고 합니다. 서쪽 경도, 동쪽 경도 이렇게 이해하면 동쪽 경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역시 서쪽으로도 180. 그러면 여기 뒤쪽 이 180도 부분은 동경과 서경이 최종적으로 만나는 곳이 되겠죠. 이쪽이 되면 날짜 변경선이라는 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음 자료로 계속 공부할게요. 그래서 이 표준시라는 것은 나라별로 시간 차이가 아까 나타난다고 했었죠. 지구는 360도예요. 그래서 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기준은 아까 영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을 좌우선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전에 지구는 구잖아요. 그래서 이 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도 0도 위쪽은 반쪽의 구다. 그래서 반구인데 북쪽에 있는 반구다 해서 북반구, 얘는 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남반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나라별로 기후 차이가 나타나냐? 그럼 한번 볼게요.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태양은 지금 봐봐요. 어느 곳에나 똑같이 빛을 비춥니다. 어떻죠? 이 세 곳 모두 똑같이 비추고 있잖아요. 똑같은 양을. 근데 지구가 둥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구 표면에 닿았을 때는 적도 부근은 이렇게 이 정도.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받는 극쪽 가까이 갈수록 비스듬하게 받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햇볕을 집중적으로 받는 곳이랑 비스듬히 받은 곳이랑 이렇게 퍼져가지고 받는다는 거죠. 퍼져서 받는 곳이랑 어디가 더 더울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집중적으로 받는 곳이겠죠. 그래서 이쪽은 적도 부근에 햇볕을 수직으로 받는 이쪽은 기온이 높은, 그래서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고緯도로 갈수록 햇볕을 비스듬히 받으니까 햇볕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한대기후, 추운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지구본은 기울어져 있을 때요.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 지구가 자전이라는 거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이게 자전이거든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본따가지고 23.5도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이게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한번 물어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의 크리스마스는 네모다. 정답은 한여름이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한여름이지? 실제로 호주에 가보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추운데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말은 결국 호주 같은 경우는 11월 25일이 춥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즉 북반구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입니다. 왜 계절이 반대일까? 바로 요거를 보면 되겠죠. 북반구 남반구는 햇볕이 비치는 곳이 반대가 되는데 한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전축이 13.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이라는 게 뭐냐면 1년에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것, 이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남반구의 계절 차이는 23.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어떨 때는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했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옵니다. 그래서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거는 1번 그림이나 2번 그림이랑 똑같죠. 지구는 똑같은 이 상태예요. 근데 봅시다. 1번 자리에 있을 때는 태양이 어때요? 비추는 곳을 한번 봅시다. A, 북반구랑 B 중에서 어디가 더 태양에 가까이 얼굴을 내미고 있죠? A 쪽이 더 내미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북반구가 여름, 그리고 태양이 상대적으로 덜 비치는 이쪽이 겨울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구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태양에 더 가까이 닿아 있는 곳이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보세요. 어디가 더 닿아 있어요? 더 태양 쪽에 가깝죠. 네, 남반구가 이때는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때는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 쪽은 겨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특히 중위도 쪽이 계절이 반대긴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지구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남반구, 북반구의 계절이 반대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 차이 얘기할게요. 시차는 두 지역 간의 표준시의 차이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지구는 자전한댔죠. 360도 돌아요. 몇 시간에 한 바퀴 돈댔죠. 24시간. 그러면 나누면 1시간에 15도씩 돌아서 24시간이 되면 한 바퀴를 쫙 도는 거예요. 볼게요. 그래서 이 15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도마다 나라별로 1시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랬죠. 그러면 30도인 이쪽은 영국이랑 여기구나. 영국이랑 2시간 차이. 15도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30 나누기 15를 하면 돼요. 그럼 90이면 90 나누기 15. 6이죠.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런데 하나 더 보면 그러면 아까 본초자우선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15도씩 이동하면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본초자우선에서 서쪽으로 15도 이동하면 시간이 느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사용해요. 그러면 영국이랑 몇 시간 차이가 나? 얘를 아까 15도로 나누면 9시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야? 우리나라는 동경이야. 동쪽으로 왔어. 동쪽으로 이동했죠? 동쪽으로 동경 135니까 우리는 영국보다 9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 정리해 놓은 거고요. 빠르다. 그럼 선생님 질문. 그럼 시간이 빠르다는 개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9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영국 애들이 9시에 8시라고 할까? 8시에 등교를 해. 그러면 우리나라랑 9시간 차이가 난댔잖아요. 그럼 17시. 5시죠?
학교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즉 9시간 우리나라가 빠르다 그 말은 뭐냐면 영국이 아침 8시 영국 학생들이 9시에 학교에 등교할 때 우리나라는 17시인 거야. 그래서 하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시간이 더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동쪽으로 130도, 180도, 서쪽으로 180도 하면 만나는 곳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만나는 곳을 날짜 변경선이라고 하고요. 이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시간 차이가 생겨요. 왜? 이쪽은 그 시간이 빨라진다며. 그러면 12시간 180도니까 나누기 15 하면 10이거든요. 여기랑 여기는 12시간 차이가 나.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느려진다며. 그러면은 여기도 12시간. 180 나누기 15. 그러면 12시간 하니까 여기는 딱 이 지점이 24시간이 만나는 곳이야. 그래서 하루 차이가 생기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그러면 잘 생각해봐. 가장 본초 좌우선에서 최대한 동쪽으로 180도 가까이 가는 곳, 이 날짜 변경선에 가장 가까운 곳이 전 세계에서 시간이 제일 빠른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키리바시라는 곳이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시간이 빠르다 있고 해가 가장 빨리 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곳은 바로 독도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이 독도예요.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나라. 네, 그러면 이 날짜 변경선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 지역이 지금 낮이라고 해봅시다. 낮 12시. 그러면 날짜 변경선이 있는 여기 180도. 여기 그러니까 이 지역과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곳은 몇 시가 될까요? 밤 12시입니다. 왜요? 18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80 나누기 15 하면 12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180도 이렇게 시차가 있는 경도 차이가 있는 곳은 낮밤이 다르다. 이것까지도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표준시를 보면 나라별로 국토가 넓은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러시아는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이 경도 15도마다 이렇게 여러 번 걸쳐. 그래서 어떤 곳은 이 시간, 어떤 곳은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게 설정해 놓은 것도 있고, 중국은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시차가 같은 나라인데 시차가 존재할 수 없다 하면서 그냥 똑같은 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사실 벌어지냐면 이쪽이 뭐 이제 아침이라고 해봅시다. 더 동쪽이니까 빠르죠. 근데 여기는 아직 새벽이야. 그럼 어둡죠. 그래도 똑같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세계 표준시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냐면 방금 선생님 말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정반대쪽은 12시간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미국과 인도는 시차가 딱 거의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에서 퇴근 시간이에요. 뭐 7시라고 해볼게요. 퇴근 7시. 7시인데, 그러면 인도는 지금 아침 7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퇴근할 때 인도에 보내놓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면 이제 여기 인도 시간으로 아침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을 시작할 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시차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표준시를 이용한 사업 같은 것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에 새해 6번 맞이하세요라는 콩코드 여객기를 타고 새해를 6번 맞이할 수가 있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세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 본초 좌우선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했죠. 그럼 어떤 일이 있냐? 여기가 지금 새해가 됐어. 0시. 그러면 다시 0시를 맞이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빨리 콩코드 여객기니까 엄청 빠른 속도일 거 아니야. 빨리 이쪽으로 건너가서 이때 여기가 0시가 될 때 또 건너가는 거야. 얘가 1시간씩 서쪽으로 갈수록 느리니까 여기는 이제 0시가 됐어. 근데 또 0시를 또 맞이하고 싶어? 그럼 빨리 콩코드 여객기 타고 서쪽으로 가. 그럼 여기는 이제 0시가 또 된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6번 맞이하는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이게 수특 자료입니다. 우리가 위치를 배웠어요. 위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위치라고 해서 절대적 위치가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상대적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 위치는 수리적, 지리적 위치가 있고요. 변할 수 있는 건 관계적 위치가 있습니다. 각각 무엇인지 설명을 할게요. 수리적 위치는 아까 가로, 세로,
위도랑 경도,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위도, 경도가 아까 숫자로 표시됐었죠. 위도, 경도로 표현되는 위치고, 위도, 경도는 어떤 특성이 있었죠? 위도는 아까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진다고 했죠. 기후에 영향을 주고, 기후가 달라지면 사는 식물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생분포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그럼 위도가 몇 도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위도 33도에서 이렇게 끝까지 했을 때 43도 사이, 그리고 북반구에서 중간 위도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위치는 이쪽은 좀 더 따뜻하겠지, 남쪽이. 적도랑 더 가까운 이쪽이. 온대, 좀 이쪽으로 갈수록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고, 경도 볼게요. 경도는 표준시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24,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이 빠른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동경 150, 우리나라 132도까지인데 왜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했냐? 너희 어쨌든 시간은 15도마다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5, 30, 45, 60 이렇게 했는데 이 애들 사이에 걸쳐 있기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 실제로 지나는 선은 아니지만 일본의 이쪽 정도로 지나가건 이 선을 그냥 기준으로 잡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동경 15도 선이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영국과 9시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본초 좌우선은 아까 했죠. 경도 영도선.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가장 동쪽은 독도라고 했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은 어디냐? 마라도라는 섬이에요. 그리고 15도마다 1시간 시차 설명했고, 지리적 위치라는 것은 위치를 설명할 때 우리도 너 교실에 어디 있어 했을 때 뭐 TV 앞이야 뭐 이런 식으로 큰 어떤 형상을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지리적 위치라는 것도 그거 비슷해요. 대륙, 해양 이런 큰 것들 중심으로 그걸 기준으로 지형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위치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면 돼. 그러면 예시로 우리나라 대륙 동안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수리, 지리, 관계적 위치 중에 뭘까? 여기에 뭐가 있어? 대륙이란 말이 있지. 대륙을 기준으로 설명했으니까 지리적 위치. 그럼 아까 예를 들자 우리나라는 위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건 뭐야? 수리적 위치지. 왜? 위도, 숫자. 결국 위도로 설명을 했으니까 수리적 위치입니다. 그럼 대륙 동안에 위치해 있어서 뭐 계절풍 영향도 받고 대륙의 영향이 좀 더 강한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여름 고온 다습 겨울 한랭 건조하고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추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1년 동안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의 차이를 영교차라고 하는데 영교차가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이 나와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다. 그러면 이게 무슨 세 가지 위치 중에 뭐냐? 반도라는 게 무슨 말이야? 삼면이 바다, 한 면이 육지랑 맞닿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바다, 육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반도라는 의미 자체. 그래서 이거는 대륙, 해양 이런 걸로 설명한 거니까 지리적 위치구나. 다음 관계적 위치라는 것은 우리가 짝꿍이 똑같은 짝꿍이 있어서도 어떨 땐 사이가 좋고 어떨 때는 뭐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일본, 중국이랑 그 위치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관계성을 관계적 위치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할게요. 오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